안녕하세요, 리버스TV입니다. 오늘 눈이 엄청 내리네요. 제가 사는 강원도에는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와, 정말 많이 밀리더군요, 차들이. 그래서 눈 피해 없으시길 다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눈도 오고 하니까 추억의 책방 세계의 요괴 대사전이라는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한테 굉장히 추억이 있는 책이에요. 1981년도 보면 인쇄 1981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장 먼저 산 건 요거 로봇 대사전.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책입니다. 여기 콤바트라브이가 합체하는 장면이 또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샀던 게 요괴 대사전입니다. 저는 왜 요괴 이런 거에 되게 좀 흥미가 많이 끌렸어요. 그래서 뭐 이 책 덕분에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의 개개개 귀타로도 굉장히 또 좋아하게 됐고, 이 요괴 그 시절에 벌써 여러 가지의 요괴 설정을 이렇게 해놓은 게 참 흥미롭고요. 이게 그 당시 대부분 일본 책을 이렇게 많이 번역해서 했지만, 이렇게 보면 오리지널 한국의 도깨비 또 에피소드까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도깨비의 특징해서 우리나라 도깨비는 뭐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한테는 이로움을 주고 뭐 악한 사람한테는 벌을 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여우가 둔갑한 도깨비 뭐 이런 것도 있고, 장승 이런 내용도 있어서 그때 당시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고, 그때는 여름 되면 꼭 그걸 해주잖아요. 전설의 고향, 막 구미호 얘기, 그런 거를 막 가족들이 또 이모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또 이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책을 잘 안 버리시는데 제가 이 책은 아버지가 버리셨어요. 그때 제 어린 나이에 되게 좀 유해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되게 기억이 납니다. 세계의 전략병기, 세계의 불가사의, 미니 컬러백과 이제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었죠. 다이나믹 콩콩은 그 후에 이제 좀 나왔었고요. 자, 세계의 요괴 대사전, 음산한 집이 딱 첫 페이지 이렇게 나오네요. 이 책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굉장히 되실 거고요. 그리고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책이라서 오랜만에 한번 정말 옛날 추억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타로 나오네요, 여기. 그리고 뭐 디즈니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건 반지의 제왕, 그 시절의 반지의 제왕인 것 같죠? 여기 호빗, 키 작은 호빗 나오고요. 굉장히 즐거워요. 그림 보면 뭐 무서운 거보다는 이 요괴 슈퍼마켓 이렇게 하면서 이런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많죠. 이 미즈키 선생님의 그림은 되게 익살스러우면서 만화 같으면서도 펜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점도 많고. 그래서 장난 같아 보이는데 그림은 되게 좀 정성스럽게 그린 그런 그림이 많죠. 프랑켄슈타인도 있고요. 뭐 여야차, 얘는 이 책 표지에 이렇게 등장하죠. 이렇게. 이게 무슨 외국 모자 같았고, 이게 되게 이 모양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거든요. 집 밖도 또 멀었어요. 걸어서 한참 가야 되고, 저희 집이 산하고 딱 붙어 있는 집이라서 집 뒤는 바로 그냥 산인 거예요. 그리고 밤에 그때는 막 꽁도 많이 내려오고 또 토끼도 있고 그랬는데, 와, 밤 되면 이 책 보고 나서 밤에 화장실을 잘 못 갔던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요괴의 바캉스, 뭐 갑바죠. 갑바들이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작은 책이지만 이 안에 아기자기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선녀 요정들, 인술의 요정. 이 책이 81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70년대들 만화겠죠. 그때 당시 퀄리티나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뭐 외국 드워프 난장이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픽시 요정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것도 재밌네요. 그 배짱이 같은 거가 이제 막 음악회를 하고요. 버섯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 그러죠. 자, 이거는 일본 만화 같습니다. 그 제목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봤던 이 장면들이 되게 기억이 남아요. 요게 만찬회. 이 그림도 되게 특이했던 생각은 왜 이렇게 좀 뜬금없이 이런 그림이 있지 그랬었는데 이것도 오랜만에 보시는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이야 요괴 귀신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읽혀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요괴 마귀 귀신 정령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고 했었죠. 요게는 도깨비라고도 하는데 말은 달라도 내용은 같다. 요게는 집채만한 것도 있고 뭐 콩알 만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게는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친구는 되게 예쁘게 그려졌네요. 또 메두사 같은 것도 보이고요. 여기는 그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 개개개의 귀타로나 아니면 또 우시오와 토라에도 요괴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그림들이 왠지 모르게 음산하면서도 되게 좋고 그랬었어요. 요괴는 뭘 먹을까요? 요괴도 먹이가 있는 곳을 찾는다. 이거 보니까 또 요괴 인간 그게 또 생각나네요. 벤베라베로. 인간의 피만을 즐기는 요괴도 있다. 인간 피만이 아니고 인간을 통째로 먹기도 하고 목이나 뼈를 깎는 것도 있다. 뭐 이런. 가장 많은 것은 시체나 아기를 즐기는 요괴이다. 또 내용은 섬뜩해요. 또 요괴 중에는 인간의 영을 먹는 것도 있고 이제 세계 각지의 요괴가 또 소개가 됩니다. 아시아의 요괴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이 책을 불과 얼마 전에 입수를 했어요. 되게 구하고 싶었는데 계속 못 구하다가 이제 그 다른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몇 번씩 구하려다가 놓치고 했는데 요번에 구해서 봤는데 와 이게 어릴 때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이 그림들이나 글을 볼 때. 그래서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런 그림들이 그 데몬스 크로니클 피규어죠. 그런 걸로 이렇게 모형화 되기도 했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고증들이 되게 옛날부터 있었나 봐요. 얘는 자꾸 등장하죠. 그렇죠? 예.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되게 만화 같지만 그림 자체를 보면 굉장히 그 섬세하고 그렇죠. 얘는 나르는 사람같이 생겼네요. 장거리를 날아다닐 수는 없지만 공중을 날아다니며 알을 낳는다고 한다. 알을 낳는다네요, 또. 백귀야행 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릴 때 이 용에 관한 또 영화도 좀 있었어요. 중국 영화인데 막 소림 영화처럼 그 막 용이 번개 맞아가지고 바위로 변했는데 그 바위 위에 어떤 여자가 앉아가지고 구해줘서 뭐 이렇게 또 같이 활약도 하고 그런 또 영화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유럽의 요괴. 유럽 쪽이 왠지 더 무서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기 할멈이라든지 뭐 뱀파이어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잭 알렌턴. 잭오랜턴인가 보죠? 그 할로윈 때 이렇게 나오는 호박. 그레무린. 세계의 모든 조종사가 두려워하는 요괴이다. 이 요괴는 2차 대전 중에 독일 상공에 처음으로 나타났었다고 한다. 그때는 이런 그 뭐 심령에 관한 얘기나 버뮤다 삼각지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아이들이 또 심취하고 그랬었죠. 늑대 사나이, 늑대 인간은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했었으니까요, 그때. 고블린. 드라큘라. 드라큘라는 뭐 단골 메뉴였죠. 단골로 등장하는 얘는 귀엽게 생겼네요. 브라우니 뭐 빵인가요? 빵? 치즈의 난장이라고도 부르는 요괴이다. 이런 그림을 되게 그냥 쉽게 볼 수도 있는데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필선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릴 때 잠깐 봤다가 두 번 보게 되고 또 계속 이렇게 봐서 보면 볼수록 이 안에 뭔가가 보였던 그런 그림체였던 것 같습니다. 세인트 엘모의 불. 근데 여기가 좀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긴 해요. 이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이 요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외국의 요괴 이런 걸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기가 다 필선으로 또 새로 작업해서 이렇게 남겨두고 했던 게 대단한 작업량인 것 같습니다. 제오름 바다뱀 같이 생겼네요. 얘는 뭐 설명해주는 애인가 봐요. 계속 이렇게 얼굴이 빼꼼빼꼼 등장하는 거 보니까.
위에 여기 수많은 해골들이 이렇게 쭉 있네요. 확실히 그림이 어린 나이 때 봤을 때 좀 무서운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내용도 그렇고. 이런 걸 읽으니 밤에 화장실을 못 가죠. 폭풍의 요정. 펜. 얘는 왠지 익숙하네요. 펜. 마술피리를 불면서 아이들을 숲속으로 유인해 드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볼트 얘는 아까 나왔던 애 같기도 한데요. 그림들이 상당히 좀 무섭죠. 약간. 자, 물의 요정인데 굉장히 큰 이렇게 물고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명하고 그림하고 좀 일치가 되지 않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형상을 알 수 없는 요괴래요. 등산하는 사람을 죽음의 세계로 유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팽이 요괴. 기괴한 모양이네요. 얘는 또. 이앓이 대감. 설정이 되게 재밌어요. 밤중에 이가 아프면 아주 괴롭다. 이빨을 잡고 장난질을 한대요. 어릴 때는 다들 이빨이 흔들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대부분 초등학생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 그 괴롭고, 저는 학교에서도 이빨을 제가 이렇게 뜯어서 뺀 적도 있었거든요. 그 순간이 되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막 걸리적거리기는 하는데 흔들리는데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인간의 그 두려움이나 이 상상력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게 점점 얘기가 되고 그림으로 또 실체화 시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귀테랭아 보면 그 수많은 요괴들이 인간이 점점 그 영역을 차지하면서 빌딩을 세우고 막 그 매연을 뿜고 해서 요괴들이 산으로 점점 쫓겨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녀는 또 굉장히 친근한 그런 요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만다라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다라케가 식물 이름이라고 하네요. 맞는 설정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걸 또 알게 됐습니다. 랄바 우구르글 무섭죠. 우구르글한 게 다가오면. 악마 사탄인데 사탄은 사실 되게 아름답게 생겼다고도 또 그러죠. 굉장히 천사가 되려 굉장히 기괴하게 생겼다고 하고요. 유령기수도 많이 등장하죠. 나스 여왕.
확실히 이건 유럽 고증이 많네요. 요것도 이제 피규어로 된 게 있죠. 데몬스 크로니클 마찬가지로 등장했고요. 히드라도 등장했고요. 그림자를 잡아먹는 요괴래요. 이제 확실히 유럽 쪽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요괴라고 또 합니다. 마녀의 탄생, 요것도 재밌네요.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손과 발이 거꾸로 됐네요. 얘는 또 고모라. 마녀의 초능력. 마녀가 변하는 것들, 이렇게 독벌, 식인늑대, 흑염소, 독도마뱀, 독사, 독두꺼비, 이렇게 마녀가 주로 변신하는 것들이라고 나와 있네요. 북아메리카의 요괴. 이 요괴는 뭐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이 요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일 것 같아요. 극소수일 것 같고 되게 매니악한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얘도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네요. 이렇게 악령. 81년도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되게 좀 믿을 수도 있고 정말 무서움에 떨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윈티고 얼음의 요괴이다. 키는 5m나 되며 인간이 접근하면 얼음으로 냉동시켜 바삭바삭 깨먹는다. 어우, 만나면 안 되겠네요.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도 마력으로 원격 조종하는 마법을 갖고 있는 요괴이다. 드라큘라의 놀라운 변신. 시레나, 그냥 인어인데 뭔가 이제 사람을 바다로 끌어들이는. 책 자체가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 거라서 요즘에 알고 있는 그거랑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확실히 아시아 쪽하고는 생김이 많이 틀리네요. 이게 열대 지방의 그 느낌이 나네요. 자, 도깨비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요괴의 생김새는 무섭게 보이는 것이 많으나 사람들과 매우 친근한 것 같다. 어려운 사람의 소청을 잘 들어주기도 한다. 소청이란 말도 또 쓰네요. 이렇게.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에도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도 도깨비가 많이 있었다. 한국에도 도깨비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깨비 다 어디로 갔을까요? 충청도 어느 산골에 마음씨가 착하고.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엔 이게 많았어요. 이렇게 한복도 다 누더기로 기워 입고 집안 이런 세간살이도 다 망가지고. 어디 구멍으로 떡이 굴러가가지고 도깨비 또 이렇게 만나고 그랬던 내용도 기억이 나네요.
늙은 여우 요괴. 우리는 이 여우가 둔갑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또 기왓장, 또 집을 지키는 도깨비. 악한 요괴들이 집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집을 지키는 요괴로 삼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마지막은 심령 형상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넣었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뭐 아이, 뭐 피아노를 연주하는 악령, 이런 것들이 괜히 상상이 많이 되고 좀 무서웠던 거죠. 케네디의 환생. 자, 이렇게 이제 그 미니 백과로 여러 가지 그 뭐 우주라든지 요괴 그리고 만화 어떤 흥미로운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상상력도 또 키우고 정보도 얻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서점이 점점 사라지고 거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정말 동네 골목골목마다 서점이, 작은 서점이 있었고, 학교 앞부분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딱 보면 되게 호기심이 가고 어떤 책을 사보고 싶다 했던 그런 시절에 이런 책들이 나오기 또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괴수공룡대사전, 여기에는 아이젠버그 그림이 있어서 또 되게 좋아했던 그런 또 추억이 있네요. 자, 오늘 그 추억의 책방 81년도 세계 요괴대사전 이렇게 훑어봤고요. 다음에 또 제가 그 추억의 책방 또 재밌는 소재 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